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천천히 늙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텔로미어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줄어드는 속도 또한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 한림대 성심병원 산부인과 이서구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해외 연구진이 여성의 출산과 노화 속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건가요? 이 연구는 그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모체 태아 건강 연구소 팀에서 그 과테말라의 토착 원주민 75명을 2000년에 구강 및 타액의 DNA를 얻어서 그 텔로미어 길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출산 횟수와 텔로미어 길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은 드렸었지만 텔로미어가 이제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유전자라고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텔로미어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텔로미어라는 것은 그 염색체 말단부에 위치하는 어떤 그 단일 염기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그 단일 가닥의 그 DNA입니다. 근데 그 DNA가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가 그 지나친 그 세포 분열에 의해서 염색체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텔로미어와 노화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보통 그 체내의 그 대부분의 체세포의 경우에는 그 DNA 복제를 돕는 그 DNA 중합 효소가 있습니다. 이 DNA 중합 효소가 그 염색체 말단에는 이거 유전 정보를 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그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길이 이하로 짧아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세포 분열이 정지하게 되면 노화 상태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노화로 이어지는데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한 여성일수록 이 수명 유전자, 장수 유전자로 불리는 이 텔로미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건가요? 그 이번 연구에서 그 출산한 자녀 수는 2명에서 10명 정도로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그 측정한 텔로미어의 길이는 출산한 자녀 수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출산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긴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였습니다.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하면 더 긴 텔로미어 길이를 보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하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좀 더 느려진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왜 이 같은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가설인데요. 이번 연구팀에서는 그 임신 중에는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중에 하나인 에스트라디올이 있습니다. 이 에스트라디올은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임신 중 에스트라디올의 농도는 그 비임신 중에 비해 200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라디올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해주고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 효과라는 것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주는 것으로서 이 산화 스트레스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그 여성 호르몬 중 하나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출산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보통 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빨리 늙는다라는 가설을 갖고 계실 텐데 이게 잘못된 가설이겠네요, 그럼? 그 유전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가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어떻게 그러면은 많이 낳는다고 해서는 늙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임신 중이나 아이를 많이 낳고 하면 텔로미어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밖에도 이 아이를 많이 출산한 여성의 노화가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데 호르몬 말고 또 다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주변의 가족이나 어떤 친구들 그리고 지원 단체들부터 어떤 다양한 그 사회적이나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원을 받게 되면 대사 에너지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내 조직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원에 의한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의 감소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감소를 억제시키는 기능으로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임신부나 산모의 출산 후 건강을 위해서 뭐 피해야 할 음식이라던가 환경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그 술과 담배는 피해야 됩니다. 예. 술은 그 태아의 뇌, 심장, 신경 등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고 담배는 유산이나 태아의 염색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혜와 수정과 같은 경우 그 전통적으로 젖을 말리기 위해 마셨던 것으로 임시 기간 중에는 수유 기간 중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하루에 그 300mg 이상의 카페인을 마실 경우에는 태아의 생식 능력이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캐나다 기형 유발 물질 정보센터인 그 마더 리스크 프로그램에서는 하루에 300mg 이하 한 줄 안의 커피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하루에 2, 3일에 한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임신부나 산모뿐만 아니라 뭐 술, 담배는 뭐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아예 금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산부인과 이서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요. 아이를 많이 출산할수록 노화가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더욱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호르몬의 영향뿐 아니라 뭐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요인도 이 노화, 아까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